저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40 중반을 넘긴 평범한 아줌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 민준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하루하루 버텨냈지만 고된 삶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옆집에 사는 미자 언니였어요. 남편 보내고 망연자실해 있던 저에게 미자 언니는 친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다가와줬거든요. 소연 씨, 힘내야지.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씩씩하게 일어서야 해. 그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것도 미자 언니였고, 민준이가 아플 때면 자기 일처럼 밤새 간호해주기도 했죠. 그런 언니를 제가 어찌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미자 언니에게는 유미라는 번듯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요.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인사하곤 했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지 그런 딸을 둔 미자 언니가 부럽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연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말이야. 언니, 그래도 어쩌겠어요. 민준이 보면서 힘내야죠. 사실은 말이야, 우리 유미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 나왔대.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하는 건데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수익률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소연이 너도 남편 보험금 받은 거 조금 있지?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돈, 민준이 대학 등록금과 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은행에 고이 모셔둔 돈이었죠.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조금이라도 돈을 불릴 수 있다면 하는 욕심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좀 해둘까? 그럼 내가 소연이 널 남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말 안 하지. 우리 유미한테 한번 자세히 물어볼게.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소연이 너니까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우선 알고 있어. 며칠 뒤 미자 언니의 딸 유미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값비싸 보이는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유미는 자신이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며 통장 잔고까지 보여주더군요. 몇 억에 찍힌 통장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이모를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특별히 기회 드리는 거예요. 저희 팀장님 통해서 하는 거라 확실하고요. 한두 달만 넣어두시면 민준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이모 노후까지 걱정 없으실 거예요. 저도 조만간 일 그만두고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지낼 거예요. 은퇴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바보 같겠지만 은퇴 준비가 끝났다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너머라고 말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남은 저를 위하고 아껴줬던 미자 언니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면서 몇 억을 벌어뒀다는 유미의 말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의 목숨과도 같았던 보험금 전부와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까지 합쳐 3억 원이라는 거금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아들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약속했던 수입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유미는 제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고 미자 언니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죠. 불안한 마음에 미자 언니를 찾아가면 소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큰 돈이 들어오는 거라 절차가 좀 복잡한가 봐. 유미가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 마. 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유미에게 전화하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전화할 시간도 없다며 금방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도 제 눈치를 살피며 걱정했지만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미자 언니의 집 앞에서 낯선 사람과 언니가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숨어서 들어보니 그 사람 역시 미자 언니에게 돈을 투자했다가 날린 모양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기꾼 때문에 내가 길바닥에 나날게 생겼다고. 내 돈 얼른 내놔. 사기꾼이라니. 믿고 의지했던 미자 언니가 사기꾼이라니. 그날 밤, 저 역시 미자 언니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비웃음뿐이었어요. 박소연 씨,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당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누굴 탓해? 그리고 무슨 증거로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 차는 거지. 당신이 운이 없었던 것뿐이야. 이제껏 저를 친동생 같다며 살갑게 대하던 미자 언니는 호칭까지 바꾸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유미 또한 옆에서 거들더군요. 아줌마,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계약서 다 쓰고 진행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고요. 괜히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엄마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시겠네.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들이 내민 계약서는 온통 깨알 같은 글씨로 불리한 조항들만 가득했고 이미 제 손으로 도장을 찍은 후였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게 된 저는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고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어요.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던 저에게 민준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엄마가 약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엄마, 우리 꼭 이겨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 악마 같은 모녀만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잃어버린 내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짓밟은 내 인생까지 전부 되돌려받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와 민준이의 은밀한 복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미자 아줌마와 유미의 뒤를 밟으며 그들의 생활 패턴과 주변 인물들을 파악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백화점 명품 쇼핑에 비싼 식당에서 외식은 물론 또 다른 먹잇감을 물색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유미는 SNS에 자신은 사치스러운 일상을 과시하며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민준이는 이런 쪽에 능숙했고 유미의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젊고 돈 많은 남자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저와 민준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는 가상의 인물 강재혁이라는 재벌 3세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해외 유학파에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청년으로 설정했죠. 그리고 유미가 자주 가는 고급 카페나 클럽에 강재혁의 계정으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며 접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미가 강재혁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유미는 강재혁으로 위장한 민준이에게 온갖 교태를 부리며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능력 있는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은근히 재력을 과시하며 명품으로 도배한 셀카도 계속 보내더군요. 민준이는 재벌집 아들 행세를 하며 유미의 비위를 맞췄고 유미는 그런 민준이를 완전히 자기 소나귀에 넣었다고 생각하는지 얼른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이 오간 댓글을 캡처하며 전화를 녹음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유미의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했을 때 민준이는 강재혁의 입을 통해 유미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막대한 유산 상속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안전하게 자금을 운영하며 불려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대신 성공하면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유미는 이 말에 완전히 눈이 뒤집혔고 이 사실을 엄마 미자에게 알렸습니다.
미자 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유미가 보여준 강제혁, 즉 민준이가 만들어낸 가짜 재산증명서와 금융서류에 점차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들은 민준이가 밤샘 작업을 하며 정교하게 위조한 것들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제2, 제3의 박소연을 만들어 빼돌린 돈과 자신들이 꽁꽁 숨겨둔 비자금까지 총동원해서 강제혁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정보도 입수했어요. 그들은 더 큰 한탕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약속된 장소인 고급 호텔 스위트룸. 미자 언니와 유미는 한껏 치장하고 나타나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강제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액의 돈다발과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그때 제가 민준이와 함께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미자 씨, 최유미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강재혁 씨는 오늘 좀 바빠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네가 왜 여기에? 네가 어떻게 재혁이를 알고 있어? 재혁이? 강재혁은 처음부터 없었어. 당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재벌 3세는 없어.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내 아들 민준이었으니까. 민준이가 옆에서 태블릿 PC를 들어 그동안 유미와 강재혁이 나눴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조작된 투자 계획 등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유미가 저를 비웃으며 그 아줌마 진짜 순진해서 속이기 너무 쉬웠어. 이번에도 한몫 단단히 챙겨서 엄마랑 해외로 뜨자.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짓 똑같이 돌려주려고 했을 뿐이야. 어때? 모든 걸 잃은 기분이. 당신들이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때 스위트룸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과 함께 과거 미자 모녀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미리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해 오늘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미자와 유미는 그 자리에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돈가방은 제가 준비한 가짜 돈이었고 진짜 돈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흘러간 뒤였죠.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호텔 밖에는 험악해 보이는 남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는 미자와 유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맺혔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미자와 유미는 법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잃었던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빼돌렸던 재산 일부를 압류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순 없었지만 그 악독한 모녀를 제 손으로 심판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해졌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의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어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절망감에 문을 닫았던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감과 열정이 생기더군요.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반찬을 팔며 전보다 더 바쁘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고통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